안녕하십니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의 신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많이 보니까 돌려만 얘기하냐, 임팩트가 없다, 사실 규명을 하러 나왔으면 사실 규명을 해라, 많은 충고, 질타, 협박, 욕설, 응원 많으셨는데 오늘서부터 제대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많은 팩트 체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대한민국의 성매수남 대표로 아주 일반적인 성매수남을 한 분 모셨고요. 저희 그알드 TV에는 여자 스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대표이자 이거 제작을 보시냐면 도와주신 김 이사님께서 여성을 대표해서 이런저런 질문, 그리고 질타, 의혹에 대한 의문점,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제가 다 받아들이고 답변 드릴 테니까 색안경 끼고 보셔도 좋고 의심으로 보셔도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금서부터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이사님은 지금서부터 궁금하거나 모든 여성을 대표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왜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됐는지를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릴게요. 아주 여과 없이.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여총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언론에서 밝혔듯이 저는 전과자입니다. 전과자고 또한 성매매 알선죄라는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과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판사님이 여성분이셨으면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 판사님께서 제가 삐뚤어진 사상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판사님이 저한테 1심에서 실형을 주시더라고요. 1년 6월을. 남자 검사님이 2년 구형을 하셨는데 남자 판사님이, 우리 고 판사님이, 고시예요, 고시. 고 판사님께서 1년 6월에 실형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성매매 알선죄로 1년 6월에 실형을 찍혀야 됐었던 내용이 과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도 좀 알고 싶었고, 또한 1년 6월이라는 실형을 찍히고 2달에서 3개월, 3달 정도 수감 생활을 더 했죠. 항소심을 준비해야 되니까 구치소에서.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아주 운 좋게 용서를 받고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 집행유예란 죄는요 용서가 아니에요. 저도 용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판사님께서 용서한 게 아니래요. 가둬두지만 않을 뿐이지 사회에서 징역을 사는 거다. 맞는 말씀이시죠?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여러분 7개월하고 20일 징역 살았거든요. 수감 생활에서. 근데 너무 오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하시고 욕하셔도 상관없는데, 제 개인적인 거는 7개월 20일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딸을 7개월 20일 동안 못 봤죠. 물론 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라에 사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웃긴 건 7개월 20일 동안 수감을 했는데 집행유예라는 기간이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하시고,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요, 사회봉사 300시간, 보호관찰 3년. 목소리가 맥히네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사회봉사 300시간, 보호감찰 3년, 추징금 3,160만원. 죽을 죄 졌나요? 죽을 죄 지지 않았는데 누구 때리고 누구 뺏고 훔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소 많이 못 배웠고 많이 못 가졌고 부모 공양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처자식 벌어 먹여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변명하고 싶진 않아요. 했습니다. 불법. 남들보다 노력 안 했고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복합적인 죄가 과연 저한테 맞는 형벌인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혹은 여러분들의 오빠, 남편, 남자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내지는 여자가 이 죄목으로 이만큼 복합 형벌을 받으면 그게 과하다, 과하지 않다, 그런 차원으로 한 번만 생각해 주시죠. 남이라고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저는 악마로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거물급 악마. 참 재밌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래서 우연찮게 어떤 친구를 도와주다가 이런 방법론을, 고소고발하는 방법론을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그럼 과연 내가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다 없앨 수 있느냐, 정말 성매매 청정국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부 생활을 해서 승부욕이 좀 강해요.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뭔가 좀 희열도 있었고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도 있었고 막연했어요. 그냥 고소고발했습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제가 뭐 좋은 뜻, 막 기부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알드니까 솔직히 복수심이었습니다. 남자 검사, 남자 형사, 남자 판사를 거쳐서 저는 수감 생활도 했고 뭐 사회봉사도 했고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값 다 치렀잖아요. 그들은요. 그들도 성매매를 했으면 성매매 알선을 해서 수익을 얻진 않았겠지만서도 저 같은 업자였던 사람이죠. 저 같은 업자였던 사람들한테 성매수 안 하셨나요? 안 하신 분들한테는 뭐 제가 아주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성매수를 하신 분들한테는 거슬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앞으로 쭉. 그래서 한 군데, 한 지역, 원래는 처음에는 동탄 지역, 뭐 내지는 수원 지역, 제가 이제 주로 돌아다니는 그곳에서에만 그 고소고발 조치를 해서 한번 다 없애고 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성매수남이 전화를 하면 업주가 그걸 저장한다는 거죠. 그 전화번호를. 근데 어떻게 저장하냐면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그 유흥탐정? 그 어리석은 자가 얻게 된 그 데이터베이스, 그것이 그런 각각의 성매매 업장에서 저장해 놓은 그 매수남들의 기록들,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 아가씨 이름 가명 누구와 몇 시간 금액 얼마, 아주 디테일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수심, 그게 연동이 돼서 한번 저도 대한민국의 깨끗한 성매매로 인해서의 어떤 그런 숨김 없는, 뭐 저 제값 치렀으니까요. 출소한 이후 성매매 했느냐? 전 되게 그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승부욕도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안 해야지 그들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뭐 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니까 네 건 삭제하지 않았겠냐? 뭐 제 거는 얼마든지 제가 통신 기록까지 띄어서 여러분들께 다 이 방송에서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는 그거 알려드려야지. 다 보여드릴게요. 제 개인 신상 그 통화 목록을. 그리고 또 웃긴 건 요번에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경찰 쪽에서 제 핸드폰을 압수하셨어요. 거기에 한 4천여 개의 녹음 녹취 파일이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작은 지역, 제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서부터 클리어라고 표현할게요. 죄송합니다. 클리어했고 그러니까 뭐 또 저 지역, 이 지역 많더라고요. 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저기 전까지 다 싹 훑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그래서 2, 3년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얻게 됐죠. 그래서 얻으신 게 1,300만 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씀이세요? 네, 엑셀에는 정확히 1,300만 하고도 한 20여만 이렇게 뭐 복잡한 숫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잘라서 1,300만 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중복 번호인지 아닌지를 이제 아직 체크는 안 했지만 1,300만 개라고 분명히 저의 데이터베이스는 돼 있고요. 발생 연도수는 2010년도서부터 저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 불법 업자들한테 고소 고발을 하면서 네. 협박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없고 데이터만 얻었다는 말씀이세요? 협박. 이게 참 아까 저번에 SBS 그 EPD님한테도 이런 발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주관적인 죄예요. 협박, 공갈, 뭐 강요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이런 논리예요. 성매매 업장이죠. 저희에게 성매매 매수남들의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저장을 하시나요? 네, 저장합니다. 물론 이 전자에는 고소고발 조치를 하죠. 근데 성매매 업소는요, 여기 관계부처에서도 아시겠지만
한 번 단속을 맞는다고 해서 절대 접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고소고발하면 절대 접지 않고 뭐 바지라고 하죠. 바꿔서 또 방도 바꾸고 내지는 뭐 가게 같은 경우는 부장 카운터도 부장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연이어 가는데 뭐 그들에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보장하면 그거를 혹시 저희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럼 돈이 아니고 그건가요? 라고 해요. 저희는 돈 받지 않습니다. 난 징역 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됐던 거였고 그 여청단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건 언제였냐면은 이런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막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뭐 윤리적인 걸로 봤을 땐 그것이 불법이다 하더라도 남에게 뭔가 좀 그렇잖아요. 남자 대 남자로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법대로만 따지면 표창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남자 대 남자로 뭐 이렇게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추적 60분의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뭐 유흥탐정편을 보니까 뭐 남자들은 바로 되고 여자는 뭐 안 된다고 남성 전용이라 그러고 그러던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사회면 1면이었어요. 그때도 2017년도 요맘때였어요. 볼일 보다가 이 네이버 사회면 1면에 어떤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 읽다가 한 10분 정도 얼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펑펑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만큼.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사진에 이렇게 보면 2017년도 1월, 2월 초경에 어떤 사회면을 보시면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대구 지역이에요. 대구 지역인데 여자애 하나, 남자 더 어린 남자애 하나가 삼각김밥에 컵라면을 이 편의점에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 뉴스가 뭐냐면 지자체 뭐 결식 아동들 명절 때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 명절 때 식당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하루에 4,000원짜리 식권을 그 뭐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서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대구 지역 지자체는. 근데 그거를 어떤 식당은 특정 식당이든 어디든 그 들어가서 식권을 내고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정이랑 추석 때는 문을 다 닫잖아요. 우리는 명절 때 이런 불법하는 놈도 과거에 살찔까봐 안 먹는 그 뭐 배추전, 파전, 뭐 고기 걔네들은요 부모가 없어갖고요 식당 문도 열지 않아갖고요 구정 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라면을 먹어요. 9살짜리 남동생 데리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갖고 제 대의 명분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 여청단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 처음의 이유가 이거였고, 왜냐하면 고민이 많았어요. 형사분들이, 경찰분들이 니네 왜 이런 거 하냐? 이게 말입니까? 니네 이런 거 왜 하냐? 천안지역의 모 지구대 직원분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뭐 팩트 체크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이메일 보내주셔도 돼요. 야, 니들 그거 자꾸 그렇게 하다가 요 동네 그 이쪽 업주 애들 무서운 애들이야. 니네 그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도라이 새끼 아니에요? 경찰관이? 고맙게도 저와 저희 그때 당시에 단원들은 항상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요. 어떠한 상황이든. 하도 의심을 받아서. 그 경찰관 결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청문감사관이라는 곳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곳이 청문감사관이에요. 각 경찰서 청에도 있어요. 그대로 그 녹화를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분 교통과로 발령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죄송한데요. 이게 여러분 지방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권력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권위의식, 권위주의, 경찰 서비스는 개판입니다.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해도 욕먹고 의심받을 수 있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본이 없으면 좋은 일도 하지 말라는 법이냐. 그래, 근본을 만들자. 그래서 이 불쌍한 놈들 도와주려는 게 제 인생의 목표고, 이 여청단을 만들게 된 건 그렇게 고명하신 분들이 이유를 하도 물어보시길래 매번 답변 드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정부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경찰관 분들이 헛된 말로 빠꾸 없으시더라고요.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잘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 참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여청단이 뭐라고, 불법 성매매 업소 고발한 게 뭐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를 나와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이 부분, 여청단을 만들게 된 계기까지가,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 전부입니다.